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러 달달한 간식들을 잔뜩 사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허해서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과자 봉지를 뜯고 라면을 끓이고 결국 치킨까지 시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날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독 일이 바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음식을 찾게 될까요? 그리고 왜 매번 후회하면서도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폭식으로 이어지는 진짜 이유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과 오히려 식욕이 폭발하는 사람이죠. 시험 공부를 할 때, 야근을 할 때, 급한 일에 몰두할 때 식사를 거른 채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소화 기능이 거의 멈춥니다. 에너지를 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비축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오히려 체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고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먹는 걸 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을 충동적 식사 또는 폭식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비만인 사람들 중 약 50%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른 사람들은 다를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마른 사람들 중에서도 20% 정도는 똑같은 충동적 식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는 폭식으로 이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지금 당장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뇌는 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리는 결론은 지금은 버텨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뇌는 빠르게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초콜릿, 빵, 과자, 치킨, 야식이 유독 강하게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즉각적으로 기분까지 나아집니다. 이건 식탐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앞에서 작동하는 아주 원초적인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여기에 한몫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식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고열량 음식, 달고 짠 음식, 씹는 만족감이 큰 음식을 더 원하게 만듭니다. 행복 호르몬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낮아집니다. 뇌는 이 상태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기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바로 음식인 거죠. 음식은 즉각적인 보상이거든요. 먹는 순간 기분이 나아지고 잠깐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제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폭식은 충동 조절 실패보다는 조절 장치가 잠시 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폭식은 위로 행동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을 진정시키며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 진정 행동입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몸이 특정 부위에 지방을 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복부,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배에 살이 찔까요?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복부 지방은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비상 연료통 같은 거거든요. 몸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도록 배에 지방을 비축해두는 겁니다. 오랜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폭식의 관계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이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뇌 반응을 비교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만인 사람들의 뇌에서 보상 중추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이 보상 반응이 더 커진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비만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이 먹게 되어 비만이 되는 걸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발달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힘들 때 달콤한 걸 먹었더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던 기억. 이 경험을 뇌의 보상 시스템이 학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은 위안이 되고 위안은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결국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오래 유지될수록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되죠. 중요한 건 모든 비만이
폭식과 연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고 폭식은 그중 하나의 경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동적 식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의지로 참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폭식은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이 약해지고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찾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짐하자는 실패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신 폭식이 일어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고리를 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폭식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 먹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불편한 단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먹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지쳤거나 외롭거나 화가 난 건가 물어보세요. 배고픔이 아니라면 음식 말고 다른 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보상이거든요. 음식 대신 쓸 수 있는 즉각 보상을 준비하세요. 5분간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거나 밖으로 나가 3분만 걷거나 침대에 누워 깊은 숨을 10번만 쉬어보세요. 포인트는 길게 말고 즉각적이고 짧게입니다. 뇌는 빨리 만족해야 움직입니다. 폭식을 막으려 하지 말고 지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폭식을 참으려 하면 욕구가 더 커집니다. 대신 10분만 미뤄보세요. 10분만 다른 거 하고 먹을지 결정하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욕구는 15분 안에 약해집니다. 갈망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갈망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충동적으로 먹지 않고도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완전 금지 음식을 만들지 마세요. 금지할수록 더 먹고 싶어집니다. 초콜릿을 절대 먹지 말자가 아니라 배고플 때 정해진 양만 허용하자로 바꾸는 거예요. 폭식은 통제감 상실에서 터집니다. 선택권이 있으면 뇌는 진정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지 참다가 터져서 먹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잠시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음식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과 직장에 과자나 젤리 같은 음식을 아예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폭식이 시작될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음챙김 식사법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극적인 체중 감량을 바로 만들어내진 않지만 충동적 식사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식사를 배운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음챙김 식사란 먹기 전에 먼저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배가 고픈지 아니면 힘들거나 지쳐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많은 경우 배고픔과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바로 먹기 직전입니다. 잠깐 멈춰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동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감정 없이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며 맛과 식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음식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덜 먹는 게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경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짧고 강렬한 운동은 갈망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잠깐이지만 강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면 몸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조정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보다 건강하게 처리하게 도와주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키워줍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폭식 후 자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식을 하고 나면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자책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다음 폭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폭식하고 자책하고 그 자책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또 폭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택할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행동을 바꾸고 식단을 점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약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행동 변화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반면 약은 증상을 잠시 완화해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유혹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약을 먹더라도 환경이 그대로라면 약을 끊은 후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폭식은 당신의 뇌의 호르몬 그리고 몸 전체가 생존을 위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진화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칼로리 음식을 찾고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로 감정과 배고픔을 구분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먹고 싶은 충동을 잠깐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며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충동적 식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 말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지켜보는 겁니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대부분은 몇 분 안에 다시 내려갑니다. 그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죠. 운동은 스트레스를 푸는 건강한 경로를 열어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말이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니 선택지는 생겼습니다. 다음번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배가 고픈가, 허기진 감정이 배고픔처럼 느껴지는 건가? 충동적인 식사 습관을 끊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감정 체크하기, 충동을 잠시 관찰하기, 환경을 바꾸기, 몸을 움직이기. 이 모든 게 앞으로 당신이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곧바로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음식이 위안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수단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바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